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육성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번 전략의 의미와 과제는 무엇인지 정윤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번 정부 차원의 AI 전략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빠른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이 마련된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시급한 문제로 인공지능 인재 부족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초중등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필수 교육 확대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장기적 측면에서도 인재 육성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2022년까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실행은 그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너무 늦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일반 국민의 온 오프라인 인공지능 평생교육 확대, 또 공무원 임용자의 인공지능 소양교육 필수화 등의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이 필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갖다 쓰는데 겁을 먹지 않고 거부감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게 아마 1등 국가가 되는 제일 중요한. 그렇지 않으면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나오는 인공지능 기술을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쓰는지 완전히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미 다른 나라들은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육성에 나서고 있죠. 네,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에 관련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본도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을 연간 25만 명씩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에 모든 연방기관이 인공지능 연구 개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AI도 사람이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관련 인재는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네, 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관련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한 기업 평가 사이트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봐도 인력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75개 기업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72% 기업이 인공지능 전문 인력 확보를 꼽았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앞으로 3년 내 국내 인공지능 개발 인력이 수요에 비해서 약 10,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때문에 인재 육성이 이번 정부의 AI 강국 계획 실현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집을 2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 어제 세입자에게 주택 매도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고위 참모들에게 이른 시일 안에 집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세종시와 서울 반포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